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충남 태안의 바닷가. 하지만 은혜 씨가 일하는 현장엔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이게 뭐까지 다 그려놨는데 왜 안 했을까? 창을 안 만들었네? 호호. 개구 부위 하나 있어요. 1000에 1200. 창. 아, 오늘 못해요, 그러면. 청주에서 2시 40분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건지. 아유. 공정 내용으로 작업자와 갈등이 발생한 상황. 은혜 씨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? 반장님 일로 좀 와보.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. 다음 파스부터는 철근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요. 그게 아니고, 저도 웬만하면 이런 작은 거는 제가 빨리 치고 알죠? 이럴 때 필요한 건 역시 대화겠죠. 한 템포 조금 물러도 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대신 또 상대방도 알아요. 본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안 되게끔 서로 이제 많이 머리를 쓰죠. 그렇다 보니 은혜 씨가 현장 소장으로 있는 곳은 다른 현장에 비해 작업 분위기가 부드러운 편이라고 합니다. 여자 현장 소장의 장점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. 내가 문 내 우도 깐거 그냥 그대로 같이 해놨단 말이야. 저기도 자르고. 아, 굿. 응, 다행이네. 어제 응. 자재 내리면 봤어요. 응, 잘하셨네. 요청했던 수정 사항도 깔끔하게 반영됐습니다. 오, 저기 큰 기계만 들어간다고. 네, 알았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은 원래부터 그 750짜리 문이고. 네, 조금만. 조그만한 거고. 안녕하세요. 우측으로 돌면은 철근 이게 늘어져 있거든요. 사용하고 남은 폐철근을 수거하러 온 건데요. 맞아요. 그거 지금 그거 그거 유명하잖아요. 그거. 아니 어쩐지 자꾸 그동안 많은 건설 현장을 다녔지만 여자 현장 소장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고철이라. 아 도와주고 싶죠. 도와주고 싶죠. 남자분들도 힘들어갖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 또 열심히 한다니까 도와주고 싶죠. 아니 일단은 소장직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을 또 일을 통솔해서 작업 지시를 하려면 이 건물의 마감 있죠. 최고 마감까지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. 그래야 일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면이라는 거를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 하듯이 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.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아 저는 원래 건설 현장에 IMF 전에 총괄 반장으로 있었어요. 아 대단하죠. 현장 일의 어려움을 알고 노고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게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겠죠. 고생했어요. 네. 그날 오후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설계 도면인데요. 도면에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. 제가 도면에 사실 이게 좀 저만의 표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뭐 캐드도 잘 돼 있고 뭐 스케치업이니 뭐 브이레인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은 많지만 이게 조금 옛날 감성이긴 한데 이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. 색깔별로 구분해서 현장에서 바로 색깔 보고 이게 뭘 적용할 수 있게 이게 좀 빠르더라고요. 색깔별로 표시를 하는 게. 아날로그 형식이긴 하지만 정신없이 바쁜 현장에서도 헛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씨만의 노하우라고 하는데요. 새로운 현장을 가기 전 도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. 어찌되었건 이게 누군가의 고민과 생각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누군가의 이렇게 공짜로 이 건물이 지어지진 않아요. 근데 이 모든 생각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게 우선 너무 신기하고 저도 또 배우고 싶고
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무에서 유로 이게 창조한다는 그게 저한테 너무 진짜 크게 와닿더라고요.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여러 사람의 고민과 생각이 모여 한 층 한 층 쌓여 올라가는 건물. 바닥부터 천천히 경험과 실패, 좌절 등을 쌓으면서 한 층씩 기록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게 느껴지는데요. 그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견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.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은혜 씨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. 며칠 후 제작진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는 그녀. 그녀를 만난 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 건물 앞이었는데요. 익숙하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? 제가 처음으로 시공한 현장이에요. 네,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정말 잠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끄러워요. 은혜 씨가 현장 소장으로서 처음으로 시공했던 다가구 주택. 유리 색깔부터 내부 디자인까지 신경을 안 쓴 곳이 없다고 합니다. 네, 라임스톤이라는 석재고요. 저기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기억나세요? 거기에 나머지 집들이 다 타고 그 유일하게 한 집이 안 타고 남아 있었던 집이 있대요. 근데 그 집의 마감 자재가 이 라임스톤 석재였대요. 여기가 이제 트렌치가 이게 놔야지 되는 공간이에요. 이거 뭐요? 트렌치라고 빗물이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배수 역할을 하는 곳인데 대부분 저렇게 다른 현장들은 조금 옛날 방식의 좀 예쁘지 않은 이제 기성된 제품을 이제 많이 썼지만 저는 좀 길게 좀 모던하게 가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현장이랑 조금 느낌이 아마 달라 보일 것 같아요. 이제 일반인들은 건물 보면 이쁘네, 뭐 건물 색깔 이쁘네 이 정도지만 건설인들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아마 볼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보고 다니고. 모처럼 쉬는 날 본가에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.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. 9, 5, 14, 28, 42, 45.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으니까 문 좀 환기 좀 잘해. 그래 알았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.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집에 나가면 내가 다 또 돈 들여갖고 도배하고 해야 되는데. 대통령 또 항상 아빠를 걱정하는 딸입니다. 아빠 공부하는 거. 공부하는 거야. 또 공부. 내가 번호를 외우는 거예요. 송임은 1, 2, 3, 4, 5 아니에요. 5. 그렇지. 이현석이는 286. 횟수를 지금 적어서 하신 거잖아. 예, 송은혜는 547. 그다음에 돈복 썼고.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은 복권 번호라고 합니다. 또 썼고요. 처음에 오시고 나서부터 딱 그 몇 가지의 꽂히시는 게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권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은혜 씨가 외출하는 아빠를 따라 함께 나가보기로 했는데요. 어디로? 평택역 앞에.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집 동호수 알아? 몇 동 몇 호인지 알아? 또 하냐? 오, 호수는? 바로. 9호. 800도 아니고 왜 여기 지나가면서 항상 이렇게 쳐다봐내 갖고.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? 확인해 보려고. 왜? 어디까지 이렇게 좀 갑자기 안 좋아지셨나? 어디까지 안 와? 어쩔 때 테스트해요.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뭔지, 단어가 뭔지 이렇게 확인하려고. 평소 아빠가 자주 외출하는 곳이지만 은혜 씨가 함께 다니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걱정 반, 궁금증 반인 그녀. 뭐 저거? 다 적어서 얼마 적은 거예요, 적어놔요. 얼마 지출했다? 용돈을 그래도 허투루 쓰진 않구만. 나쁘게 쓴 건 아니잖아.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. 그 용돈 나도 진짜 힘들게 버는 거 아빠. 오늘 아빠 만호 씨의 목적지는 복권 가게입니다. 나는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아빠도 바쁘네.
복권 사느라. 머리야.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다니셔?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. 저희 아버지 좀 잘 해주세요. 잘 맞아요. 그런데 안 맞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맞아야죠. 아유, 많이는 안 사시니까요. 뭐 많이 사면은 뭐 4,000원, 5,000원 그 안쪽이지. 그 이상 안 사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그래 그때 한번 3등 된 적이 있어요. 100 몇십만 사는데 엄마 30만 원 주니까 막 웃고 난리가 그 났어. 나머지 돈은? 30만 원 주면은 120은. 나는 뭐 10만 원 뭐 구경도 못 해봤는데. 어머님 말 안 해. 가만히 있어. 가수 인순이가 있었죠, 인순이. 여기 인순이. 항상 지나가다 보면. 나 정말 가수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. 가수가 꿈이셨어요.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. 누구. 하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. 가만 있어봐, 갔다 올게요. 한 번 외출할 때마다 서너 곳에 들러 복권을 구매한다는 아빠 만호 씨. 딸 은혜 씨는 그런 아빠를 조용히 따라가 봅니다. 시작만 이제 감정 아니야 나. 어떨 때는 눈물 날. 평소 혼자 다닌 아빠가 걱정스러웠던 그녀. 혹시 모르니까 제 명함 좀 하나 가지고 계셔주세요. 가보세요? 네. 아니 혼자 다니시는데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나 혹시나 이런 게 있을까 봐 한번 따라다녀 보는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잘 부탁한다고 하신 거예요? 뭐라고 아버지가 다니는 길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잖아요. 근데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를 그래도 이렇게 보잖아요. 네, 눈물이 나지? 다방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커피 마실 거 나중에. 그래서 복다방 써 있잖아, 복다방. 제가 없을 때 이렇게 다니실 때 누군가는 저희 아버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서. 저한테 참 친절하게. 아이 같은 아빠의 모습에 은혜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. 한동안 말없이 걷던 그녀. 촬영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거 하나만 좀 사왔거든. 갑자기 예정이 없던 옷가게에 들리기로 했는데요. 사이즈 얼마 입으시면 돼요? 95? 95. 예, 예. 사실 아까부터 아빠의 구멍난 점퍼가 자꾸 신경 쓰였는데요. 아이로는 뭐 조금만 이렇게 저기 하면은 이참에 옷을 하나 새로 사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. 입고 한번 거울 보셔요. 자꾸는 이렇게 열어놔도 되잖아요. 내 마음대로. 그럼. 네, 그렇게 아빠 이거 메이커야. 이거 얼마면 되겠다. 메이커라서 비싼 거야. 얼마? 돈 10만 원 하지. 뭐 이거 무조건 잠바가 무조건 치아가 10만 원이야? 그럼. 예전에는 메이커 아닌 거를 사갖고 갔더니 진짜 안 입고 안 드시고 그래요. 그거 엄청 싸웠어요. 아빠 막 메이커 아닌 거 갖고 가면은 어디 거냐 안 먹는다. 그리고 뭐가 이렇게 크게 써져 있어야 돼요. 이러나 저러나 아빠를 이해하는 건 역시 딸뿐입니다.